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부대 비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부대 비용도 우리 회계 2급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취득부대 비용은 그렇게 크게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데, 공채라는 파트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부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부터 해보죠. 취득부대 비용.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 이거를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로 10,000원짜리 책을 구매했는데 운송료가 2,500원이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이 운송료 2,500원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내면 책이 오나요? 안 오죠. 자, 내가 이럴 때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10,000원이라고 합니까? 12,500원이라고 합니까? 10,000원이라고 하진 않죠. 12,500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운송료 같이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 이런 거를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취득부대 비용의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요? 운반비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물건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국채, 공채, 국채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국공채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있습니다. 운반비는 방금 설명했고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꼭 내야 되는 세금. 등록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취등록세라고도 불러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채. 공채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꼭 사야 하는 채권. 요거를 이제 공채라고 합니다. 네, 공채는 솔직히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채는 좀 뒷파트로 밀어놓고 다른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말로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몇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예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쭉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원과 화재 보험료 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한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를 냈대요. 취득세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이런 거를 이제 물건값에 포함한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라고 해서 지금 건물에 대한 거니까 차변에 건물 300만 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화재 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보험료.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화재 보험료니까. 근데 불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가게는 불이 안 날 것 같아. 굳이 보험료 들 필요 없어.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은 안 내는 거고, 불 날 거 무서워? 보험료 낼래? 그러면 내는 거고요. 그쵸? 이건 선택사항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취득부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보험료로 따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300만 원, 보험료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험료가 500번대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제조 원가라고 써 있어서 그럽니다. 이 제조 원가가 공장 파트를 의미해요. 제조, 뭔가를 만든다. 만드는 곳은 공장이겠죠. 그래서 500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이요. 4억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착공일은 당해년도 11월 1일, 완공일은 2019년 9월 30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자본화하기로 하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산 처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착공일이라고 나왔어요. 착공일. 착공일은 짓기 시작한 날을 말하고요. 완공일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된, 짓고 있는 건물,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자 비용 자체를 자본적 지출, 즉 자산화하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새로 산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이제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 등록세 둘 다 물건 살 때 꼭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취등록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아니고요. 그냥 둘이 합쳐서 이제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다 물건값에 포함을 해줘야 되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80만원, 대변에 현금 8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요. 영구동 신축을 위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135만원이 나와가지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년간이래요. 그럼 2019년에 끝나겠네요. 완공이 안 됐죠. 그렇죠. 완공이 안 되니까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다. 이자 비용 자본화하다. 그럼 자산 처리한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35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135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이요. 한국 건물의 공장 건물을 의뢰하여 완공됐대요. 이번엔 완성된 거네요. 그렇죠? 공사 비용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6개월은 어음을 발행하여 60%를 결제했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1억에 60%면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변의 건물 1억, 대변의 지급어음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 예금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죠? 지금 또 어음 나왔어요. 어음은 상거래와 관련됐을 때만 쓴다 그랬죠. 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걸릴 수 있어요. 꼭 어음 나왔을 때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 쓰면 안 되니까 요거를 미지급금으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하겠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네요. 자, 6월 15일 신축 중인 공상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2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동이자 비용은 이제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은 2018년 1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아직 완공이 안 됐단 소리네요. 그쵸? 완공 안 된 거 자본화 대상이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25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25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요. 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이제 문제를 읽는 능력이 조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저랑 같이 풀지 마시고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푸신 다음에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토지를 유시진 씨로부터 구입하고 9월 29일 날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9천만 원과 함께 토지 취득, 취득세와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이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라고 나오죠. 좀 글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읽다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토지를 사기 위해서 예전에 계약금을 줬네요.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이래요. 나머지 잔금, 남은 금액이 9천만 원이래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9천만 원만 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1,000만 원까지 합쳐서 1억을 냈을까요? 1억이죠. 9천만 원만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토지를 구입한 가격은 1억이 됩니다. 근데 뒤에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300만 원이 더 나왔대요. 그쵸? 취득세가 더 나왔으니까 이 취득세는 어, 토지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은 1억 300만 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1,000만 원은 선급금,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요거 생각보다 이제 9,300만 원이라고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천천히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맞추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 공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란 거,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구매해야 하는 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할 때 현재 가치, 다시 말해서 이제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한모터스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공채를 현금 60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럼 내가 현금으로 낸 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일단 60만 원을 씁니다. 근데 위에 보니까 지금 공채를 구입할 때는 항상 현재 가치나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가 얼마래? 38만 원이래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공채를 뭐로 회계 처리할지는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8만 원을 씁니다. 그럼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차변은 38만 원이고 대변은 6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22만 원이 비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지금 맨 처음에 보니까 공채라는 거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렇죠? 반드시 구매하는 채권. 자, 이런 걸 취득 부대 비용이라 그러고 물건값에 포함한다 그랬죠. 이 나머지 22만 원만큼 요거는 차량 운반구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차량 운반구 22만 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채를 풀 때 가장 좀 쉽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대변에 내가 낸 현금이 총 얼마인가를 먼저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공채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야 되는 건 얼마고 나머지를 차량 운반구로 분계를 하는 요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정답률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